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아우디 RSQ8입니다. 대형 SUV에 RS 배지를 단 첫 차 RSQ8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RS 라인, 아우디의 스포츠 모델들이죠. 스포츠 라인인 S 라인보다 한 단계 더 윗 라인입니다. 레이싱 스포츠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S 라인이 고성능 라인이라고 한다면 RS 라인은 S 라인을 뛰어넘는 초고성능 라인으로 이해를 해도 좋겠는데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이 600마력입니다. 정확하게 600마력의 힘, V8 4.0 TFSI 엔진, 그러니까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8단 팁트로닉 변속기의 조율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힘인데요. 앞뒤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타이어만 봐도 이놈 예사스럽지 않다라는 거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앞뒤로 295-35ZR23 사이즈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5 시리즈 23인치 타이어다 라는데 눈길을 좀 둘 필요가 있죠. 차체 길이가 5m를 넘습니다. 폭은 정확하게 2m고요. 높이가 1750mm로 제 키보다 조금 더 크죠. 이 큰 덩치 안에 아우디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차체 높이를 약 90mm 정도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적용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겠다 싶고요. 대형 SUV 특유의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그리고 그 안에 여러가지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넘어서서 호화스러운 느낌까지 전해주는 이 차 판매 가격 1억 7,202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우디 SUV, 아우디가 갖고 있는 최고의 SUV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차 타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실내에는 모두 3개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이시아에 있는 아우디 MMI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죠. 위아래로 2개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먼저 보시면 보는 형태를 이렇게 달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보기에 좀 편하신지요? 저는 이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올라온 정보들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 전체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네요. 트립 컴퓨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은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G포스가 올라오고요. 타이어 압력, 엔진, 출력과 토크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트랙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랩타임을 보면서 자기 기록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 랩 통계, 가속 측정, 시속 100km, 200km 가속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네요. 아주 큰 덩치에 비해서 아주 타이트한 락트락 조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아래에는 패들 시프트 있죠.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조절하는 버튼들, 오른쪽에는 전화와 음성 명령, RS 모드 버튼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이 아우디 MMI 인포메이션 터치스크린 모니터. 자, 그리고 음악과 전화, 내비게이션 등을 볼 수가 있고, 이 터치스크린 방식인데 햅틱 반응을 보여줍니다. 꾹 누르면 화면이 살짝 떨리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가볍게 터치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꾹 눌러야 반응을 한다 라는 얘기죠. 애플 카플레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을 못하나 봅니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인데요, 애플 카플레이에만 대응을 한다 라는 얘기죠. 그냥 안드로이드 폰은 블루투스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자, 차량 보시죠. 차량에서 드라이브 셀렉트 보시면 오프로드 선택하게 되면 차체를 들어 올리고 있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 높이를 약 90mm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그리고 다이내믹까지 모두 6개의 주행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2개가 더 있습니다. RS1 그리고 RS2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RS1 값을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주행은 스포츠, 서스펜션 스포츠, 승차감, 주행은 효율, 그리고 스티어링, 승차감, 엔진 사운드, 정수, 스포츠 디퍼렌셜 쿼트로, 승차감, 이렇게 한 것은 RS1은 좀 효율적으로 에코모드 가볍게 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라는 거고요. RS2를 하게 되면 RS2는 좀 스포츠로 가보죠. 모든 것 스포츠 해서 좀 더 강한 주행을 할 때 RS2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RS 버튼을 눌러서 한번 누르면 자, 이게 RS1 표시가 있죠. RS1 그리고 RS2 표시가 있어서 그 버튼 한 번으로 내가 미리 사전에 정해 놓은 값을 불러올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명 및 시야, 하이빔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최대로 하면, 최대로 하는 게 낫겠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최대로 해야지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 경고, 시속 60km 이상인 속도에서 활성화되네요. 아우디 프리센스,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휴식 권장 경고 기능들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개별 설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만 따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들어와 있는 기능들 모두 활성화 시키는 게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 보면 공조 장치들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햅틱 반응을 보이는 모니터고요. 자, 8단 팁트로닉 변속기, 조절할 수 있는 변속 레버, 마치 주먹 쥐듯이 변속 레버 위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대면 쉽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D, 또 한번 내리면 S, 우측으로 밀면 수동 변속 M이 되고요. 자, 센터 콘솔 여기 있는데요. 그 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와 2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은 실내 공간이 넓어서 센터 콘솔이 좀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혀 깊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 깊이가 전부입니다. 차 덩치가 큰 대형 SUV인데 좀 더 궁리를 하면 좀 센터 콘솔 좀 더 크게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오버헤드 콘솔 여기 누르면 SOS 버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정비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로 지원 시스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혼자 이 차를 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백업해주는 아우디 스태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좀 마음 든든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뒤로 잠깐 가시죠.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더 남는 공간이죠. 주먹 2개 반 정도의 공간 남습니다. 충분하죠.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이렇게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확보하고 있으니까 공간의 부족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형 SUV인 만큼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최대한 만끽할 수 있겠다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소재들 사용하고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넘은 호화스러운 느낌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가죽 시트에 빨간 스티치, 천정의 스웨이드 가죽, 스티어링과 변속 레버, 이런 그 뒷좌석 공조장치 위쪽으로 이렇게 도어 패널에 스웨이드 가죽을 덧대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잘 살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절반 조금 더 넘게 열리네요. 좀 더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차창은 절반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전동식 햇볕 가리개
이렇게 올라오고요. 우측 햇볕 가리개도 좌측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햇볕 가리개도 우측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마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습니다. 4대 2대 4로 뒷시트를 접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뒷시트를 접게 되면 적재 공간은 좀 더 늘어나겠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있고, 좌우 공간을 나눠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내는 4구역으로 나눠서 온도 조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의 열선, 그리고 풍향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12V 전원구와 C타입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2개, 뒤에 2개, 모두 4개의 C타입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제 손바닥 길이의 약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요.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자유로로 갑니다. 자,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순간 가속이 아주 쉽죠. V8 4.0 TFSI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올렸고요. 8단 변속기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00마력의 힘을 내죠. 최대 토크는 81.58kgm. 자, 600마력의 힘. 엔진 보어 스트로크가 86mm입니다. 스퀘어 엔진이죠. 보어 스트로크가 같은 스퀘어 엔진으로 좀 더 고성능, 고회전에 어울리는 엔진 사이즈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좀 높죠. 높은 편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차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노면의 충격을 어느 정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시속 87km, 80에서 90km 사이의 속도, 실내 아주 조용하죠. 고성능 SUV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드라이브 셀렉트, 에코, 효율 모드에서 그렇고요. 다이나믹 모드로 가면, 자, 사운드가 좀 울림이 달라지죠. 스포츠 모드입니다.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아주 사나운 소리를 드러냅니다. 자, 고성능 SUV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해서 효율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메이커에서는 이 차 굳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얘기를 꺼내지를 않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소비자들의 기대 높이, 특히 연비에 관련한 기대 수준을 높여버리면 연비에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자동차 등록증 상에 보면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00이고요. 자, RPM 잠깐 보실까요? 8단에 맞췄고요. RPM 약 1500 되죠. 7, 6, 5, 4, 3단까지 떨어지고요.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죠. 3단 4500, 그리고 8단 1500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도 손을 잠깐 떼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자,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하면서 차로의 중앙 유지하고
여유 있게 이 코너에서 조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좀 능숙한 여유 있는 운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반자율 운전의 수준이 높아졌다, 조향에 개입하는 정도가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얘기고, 차간 거리는 가장 멀리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종방향으로는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고요, 횡방향으로는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보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 보조해 준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의 책임 운전자에게 있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운전하는 동안은 이런 반자율 운전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에 의지하지 말고 운전자가 모든 것들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은 그런 운전자의 빈틈, 어쩌다 생길지 모르는 빈틈, 놓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Bang&Olufsen 오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23개 채널, 23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죠.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ep,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자, 이렇게 소리를 좀 키우면 실내를 꽉 채우는 아주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추면, 낮은 소리로 들으면 밖에서 들리는 이런 잡소리들, 사이렌 소리 좀 들리는데요. 자,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잡소리들을 좀 눌러버리는 그런 효과도 크겠죠. 실내에서 듣는 오디오의 품질 수준이 상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쿠스틱 글래스 등을 적용을 해서 외부의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걸러주고 있습니다. 조용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잠깐 달려볼까요? 다이나믹 모드죠. 자, 계기판을 통해서는 엔진 데이터, 출력과 토크를 보여줍니다. 잠깐 달려봅니다. 600마력의 힘. 자, 출력은 100%, 그러니까 600마력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빠른 속도로 올라섰는데도, 야, 이 속도에서도 엔진 사운드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상당히 고속에서 더 안정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 흔들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딱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안정된 중의 감각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스펜션 RS의 전용 댐퍼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대 지상고를 90mm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에서 좀 더 차체를 낮춰서 딱 안정된 그런 반응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우디가 자랑하는 콰트로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죠. 단단한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 등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고성능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조향 반응도 상당히 예민하죠. 짜릿한 감성을 전해주는 고성능을 넘어서는 초고성능 SUV Q8의 RS 버전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아우디로서 노리는 게 많죠. Q8의 어떤 럭셔리함, 호화로움, 거기에 RS의 초고성능을 더함으로 해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차의 성격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SUV로서 다양한 기능, 공간, 대형 자동차로서의 어떤 호화로움, 고성능,
이런 부분들이 이 차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브레이크 페달은 좀 깊게 밟히는 편이고요. ABS의 작동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숙여졌죠. 비상등은 들어오고요. 하지만 안전띠는 반응이 없네요. 아주 강한 제동 몇 차례 해봤는데요, 차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진 않습니다. 숙여지는과 동시에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반응인데요, 브레이크 페달은 생각보다 좀 깊이 밟힌다, ABS 반응이 바로 전해진다 정도인데, 기대했던 반응은 이를테면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535 ZR23 23인치 35 시리즈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아우디 쿼트로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코너링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차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해 보이는데요. 자, 속도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G값이 많이 변하죠. 야,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또 높은 차체인데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된 자세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코너링이었습니다. 더 기울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덜 기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상당히 높은 차죠. 높은 대형 SUV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코너링을 보인다라는 것, 여러가지 이 차의 차체, 하체, 서스펜션, 타이어, 구동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성도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코너링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고성능 대형 SUV의 모습을 코너링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차를 탈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녀와 한 방에 집어넣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잔인한 일이죠. 고성능 차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게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매력적인 고성능을 갖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과거에는 뭐 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해서 잠깐 좀 속도를 높여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마음 졸이면서 타지 말고 일반 도로에서는 내가 600마력의 힘을 갖고 있지만 절제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고성능 차 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거면 그 차 왜 사니?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또 간간히 서킷을 찾아서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마음껏 느껴볼 기회는 따로 갖는 걸로 하시고요. 이런 고성능 차를 타는 운전자의 자세는 조금은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1억 7,202만원입니다. 2만원은 깎아주겠죠. 아우디의 SUV 라인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성능인 모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우디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이 이 차 안에 다 담겨 있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대형 SUV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넘어서는 호화스러움, 많은 기능들, 넓고 여유 있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거기에 최고 소재들을 사용한 인테리어, 그뿐이 아니죠. SUV의 기능, 쿼트로의 어떤 그 기계적인 완성도, RS 브랜드에 걸맞는 600마력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고성능의 맛도 유감없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가 갖고 있는 모든 재료, 모든 정성, 모든 기술을 이 차에 다 쏟아 부은 게 아닌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SUV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행 테스트 이쯤 하고요. 이제 시속 100km 도전해 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끄고요. RS2로 세팅을 합니다. RS2 가장 강한 주행 모드로 미리 세팅해 놨는데요. 아우디 프리센스가 제한되고 ESC가 꺼지고 하는 상태가 되죠. 자, 그리고 S로 세팅을 합니다. 가속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죠. 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3.8초 기록을 하네요. 3.8초 정확하게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입니다. 4초, 3.6초까지 나왔네요. 3.9초고요 4초네요 아무리 늦어도 4초를 넘지 않네요. 가장 강력한 RS 모드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4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최강으로 세팅한 RS 모드에서 훨씬 더 강하고 다이나믹한 느낌, 그리고 확실한 변속의 느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기판 상으로는 3.6초까지 기록이 나왔는데요. 자,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RSQ8 타고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6.6km로 인증을 받았죠. 배기량 4.0 TFSI 엔진, 공차 중량 2460kg. 네, 재원을 갖고 있는데요. 에어컨은 21.5도 풍량 1단계로 설정을 합니다. 주행 모드 효율 택하고요. 그리고 트림미터를 리셋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살짝 내리막 나서 엑셀에서 발을 떼주면 이렇게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되고 있는 상황을 계기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1.3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왔습니다. 이곳까지 연비 리터당 10.3km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도 지나는 구간에서 상당한 정체가 있었고요. 네,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와, 엄청난 교통체증입니다. 강남에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약 5km 이동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교대역에 도착할 테고요. 교통체증 지나는 동안에 아껴뒀던 연비 다 까먹었네요. 두 자릿수 연비까지 터치를 했는데 결국은 다 반납하고 연비는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대역 내거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최종 연비 리터당 8.5 기록을 했네요. 1시간 32분 동안 55.2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36km, 최종 연비는 리터당 8.5km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인치 타이어입니다. 사이즈가 큰 타이어를 끼우게 되면 거리 오차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인데요.
55.3km를 기록한 걸로 봐서 약 300m 정도 편차가 나는데요. 이 정도 편차면 거리 오차가 거의 없는 편이다 라는 얘기죠. 21인치 타이어만 장착을 했어도 거리 오차가 좀 나는 차들이 있는데요. 아우디 RSQ8 23인치 타이어의 오차는 거의 없다 라는 점 짚어봅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아우디 RSQ8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고 있죠.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리스의 단점이 날카롭게 들어가는 이 예각이죠.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함께 달리는 자전거나 보행자, 오토바이 등에 아주 치명적인 상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날카롭게 들어가는 예각은 없는 게 낫겠죠. 물론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변을 함께 달리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협 요소가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좀 더 주의 깊게 도어를 여닫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기판 잠깐 말씀을 드리죠. 계기판은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지만 어딘지 일목요연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많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원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계기판을 한참 찾아봐야지 필요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외기온도 어디 있나요? 현재 연비, 평균 속도, 현재 기어 단수, 주행 가는 거리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물론 눈에 익으면 좀 더 빨리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제법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지 필요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 표시를 달리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완급을 조절해서 강약을 조절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계기판을 좀 정돈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RSQ8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우디 RS 라인업에 처음 등장한 대형 SUV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차죠. 대형 SUV가 주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에 더해서 아주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넘어서는 호화스러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600마력의 힘, V8 4.0 TFSI 엔진이 만들어내는 600마력의 힘, 대단하죠. 도로 위에서 그 힘을 다 느낄 수는 없었지만 역시 고성능을 넘어서는 초고성능 차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고성능 차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녀와 한방에서 아무 일 없이 하룻밤 지내기, 절대 선을 넘지 말기,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6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에 주어진 현실은 가장 빨라야 시속 110km까지가 합법적인 속도죠. 좀 답답한 현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 차를 탈 때에는 반드시 서킷 주행을 해보시라 라고 권하곤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좀 자제하고 절제된 자세로 운전을 하시라 라는 얘기죠.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좀 더 무서운 법이죠. 꺼내서 휘두르는 순간 그 무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칼집에 들어있는 칼을 쥐고 다니는 느낌으로 좀 절제된 상태에서의 아슬아슬한 느낌, 즐기는 자세로 이 차를 타면 어떨까 싶습니다. 600마력의 힘, 그것을 다 내가 누리겠다 라기보다는 내 차는 600마력의 힘을 갖고 있지만 절제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타겠다라는 좀 더 겸손된 마음, 절제된 자세로 이런 차를 즐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보면서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